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 아카데미 내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경남 창원의 세계 최대 단조 프레스가 24시간 돌아가는 공장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국내 원전 산업의 놀라운 미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미 지금 26개의 원전을 가동 중인 우리나라가 2038년까지 추가 건설을 확정을 지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려 2029년 수주잔고가 20조 6천억이라는 청사진을 또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뉴스케일 파워라는 그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에도 이제 저희가 투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아카데미 잠깐 코멘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은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2024년 7월 달쯤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17,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보시면 6월 달이죠. 네. 1년 정도 됐네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17,000원대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유스케일 파워도 11월 달쯤에 유스케일 파워 안내를 드렸었어요. 작년부터 이제 계속 리밸런싱 하면서 진행을 해온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인텔, 뭐 유스케일 파워 직접 기업 분석을 해서 또 콘텐츠도 제공을 해드렸었죠. 지금 이 방송이 2024년 10월 달쯤에 이제 나간 방송이에요. 아카데미에서 퍼스트 솔라, 뉴스케일 파워, 팔란티어, 인텔 관련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방송을 제공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아무튼 뭐 보시면 지금 뉴스케일에도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어떤 대형 호재들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호재들이 실적과 주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커뮤니티에 계시지 않은 분들 중에 시청자분들 중에서 최근에 원전 관련주나 2차전지 투자 관련해서 지금 뭐 고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포트폴리오를 담아놓고 추이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면 이 방송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방송은 여러분들 모두가 볼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런 여러 종목들을 같이 함께 투자를 해서 매수 매도 코멘트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2025년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지금 5월 들어서 어 36,000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꽤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지금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2023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그런 주가가 2년도 안 됐습니다. 2년도 안 돼서 두세 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저희 지금 투자를 한 뒤에는 거의 1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2차 전지 관련주 그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었던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산 회복주로 지금 입소문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종목을 이렇게 핫한 유망주로 만들었을까? 지금부터 2023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걸어온 길과 상승 동력 그리고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사진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남 창원 주 단조 공장 전경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산업용 단조 프레스를 보유한 이 공장이 24시간 그 가동이 되면서 원전 주기기 등의 핵심 부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제조 인프라는 탈원전 정책 종료 이후에 2023년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업도 그렇지만 유망주로 부상하는 데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정부에서 이제 2022년도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신원전 기조를 천명을 하고 신규 원전 건설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최대 수의 주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제 또 투자의 관점을 또 잡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쌓여 나가면서 그래서 2023년도 후반부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또 원전 생태계 복원을 국정과제로 내건 그 정부에 대한 방침에 따라서 국내 유일 원전 그 주 기기 제작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구조적 호재가 집중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23년도에 그 7월 달쯤에 정부가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를 하면서 2030년대 신규 대형 원전 2기랑 실증용 그 소형 모듈 원전 1기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폴란드, 체코 등의 해외 원전 사업에 이 한국 팀코리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원전 수출 대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어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서서히 우상향을 또 그렸었고 실제로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원전 대표 수혜주로 빈번히 당시에도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024년도에 상승 모멘텀을 계속 이어온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2024년도 초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국내 신한울 3, 4호기 재개 확정, 그 다음에 가스터빈이랑 그 뭡니까 풍력 신규 사업 진전 이런 것 등으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소식을 전했고 주가가 2024년 초에 여러분들 2024년도가 아니라 2025년이죠. 네, 2025년에 이제 2월 달쯤에 초에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그 39,000원까지 뛰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지금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그런 진풍경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증권가에서도 18년 만에 처음으로 6개 증권사 모두가 두산에너빌리티의 그 목표 주가가 상향하는 그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게 2007년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만장일치 환호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투자의 관점을 둘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다소 2024년도에는 등락이 있었지만 25년도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연초 대비 70% 가까운 그런 급등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신고가 랠리를 펼쳤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동력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면 실적과 수주 그리고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이 글로벌적인 원전 트렌드 이런 것들 세네 가지를 핵심 축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 개선이랑 재무 구조를 좀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0년대 초에 경영 위기로 대규모 구조 조정을 겪었었지만 2022년 이후에 실적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연결 매출이 약 15조 원에서 2023년 약 17조 원대로 성장을 하면서 매출 규모를 회복을 했고 영업이익도 흑자 기조를 유지를 했어요. 특히 저수익 사업을 털어내고 고수익 성장 사업 비중을 늘린 결과 2024년에는 이익률 개선이 기대된다는 그런 평가가 또 있었죠. 실제로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2025년도 에너빌리티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거의 4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한울 3, 4호기 등의 원전 프로젝트랑 가스터빈 매출 인식이 본격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기대에 못 미쳐서 매출 8.5% 감소, 영업이익 60% 감소를 기록하는 등의 단기 시적 변동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수주 잔고의 증가, 그 다음에 이제 고마진 사업 비중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실적 전망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호조와 사업 확장, 그러니까 대규모 수주 잔고는 두산에너빌리티 가치의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23년도 신규 수주가 약 7조 정도, 7조 1천억이 넘습니다. 연초 계획 6조 3천억 원을 13% 초과 달성을 했고 수주 잔고는
15조 8,800억을 넘게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수주 목표를 무려 전년 대비 50% 높인 그 10조 7천억 원으로 설정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주문 확보에 나선 상태였고, 이미 뭐 미국의 테라파워 SMR 그 주기기 공급 계약을 수주를 하면서 글로벌 SMR 시장 진출에도 성공을 했었고, 기존에 협력 중이던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이 엑스에너지 등과의 추가 계약 그 관련 가능성도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 부분에서도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를 겨냥을 해서 대형 가스 발전 기자재 패키지 수주를 또 추진 중에 있고,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이 해상 풍력 관련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 계약도 따낸 것으로 제가 확인을 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내용 기사예요. 예, 최근 2025년 초 기사인데, 여기 이제 보면 2024년 해상 풍력 이 풍력 고정식 입찰에서 야월 해상 풍력이 낙찰되었고, 향후에 어, 8MW 터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얘기가 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분야의 수주 호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수주 목표 자신감이 충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뭐 일부 증권사에서도 체코 원전 본 계약 등이 성사될 경우에는 2025년 실제 수주는 11조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전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 역시 향후 꾸준히 늘어나서 2029년도에는 20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풍부한 일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매출 성장의 모판이 돼서 주가의 강한 버팀목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방송에서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자산증대를 많이 읽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또 정책 지원이랑 국내 원전 산업의 회복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정부 정책 변화도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전전 정권에서 지금 탈원전 기조로 수년간 원전 신규 수주 0에 시달리던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2년에 이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환경이 180도로 전환이 되면서 반등계기를 맞았었습니다. 예, 정부에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뭐 인력 양성, 원전 수출 지원책,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을 내놨고, 그때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공식화했죠. 예. 그리고 2023년도에 신규 원전에 이 관련돼서 2기 건설, 그다음에 2030년 중반에 SMR 1기 도입을 포함한 장기 전력 계획이 논의가 되면서 이 에너빌리티의 향후의 어떤 수주 파이프라인이 확실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팀코리아를 또 꾸려갖고 해외 원전 수출 영업을 지원한 부분도 큰 힘이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4년이 다져 나갔던 것 같아요. 유망 산업 주로 이렇게 각인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전의 르네상스와 에너지 트렌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여기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한국은 2022년 그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원자로 10기의 수출 목표를 세웠다. 예. 기술력과 신뢰성 측면에서 지금 경쟁국보다 우위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며칠 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원전 건설 수요가 다시 급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IEA 있잖아요. 국제 에너지 기구. 거기에서 지금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죠. 예, 2050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원전 발전량의 지금 현재에 비교해서 3배 이상 늘려야 된다고 권고할 정도예요. 지금. 그리고 유가 급등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에너지 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지금 원전을 재평가하고 있고요.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그 기술 발전으로 해서 차세대 원전 시장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최근 대선 결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친원전, 친화석 연료 정책을 세우면서 SMR 인허가 간소화,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게 재정 지원,
등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금 오픈을 했어요. 밝혔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SMR 시장을 선점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랑 미국이랑 원전 동맹이 또 강화가 돼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어떤 그 지식재산권 분쟁 있잖아요. 웨스팅하우스나 뭐 한수원 관련해서 그거 해결 국면에 들어선 점도 해외 사업 전개에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이 최근 사진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4, 5기의 모습인데, 한국이 2009년에 수주한 그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을 2023년도에 약속된 일정에 준공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서 지금 2009년에 저거를 한 건데 어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죠. 예.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난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예, 2023년에 준공을 했다. 통상 수년씩 지연되는 원전 프로젝트에서 일정 준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시간까지 딱.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원전 시장에 포커싱을 받고 있습니다. 신뢰도를 입증을 한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최근에 전 세계 원전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한국이 승자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또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풍부한 원전 건설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이제 정부 민간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팀 코리아 모델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영상 초반에 지금 방송 초반에 보여드린 이 경남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은 세계 최대 단조 프레스로 지금 원자로 주기기를 양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50년 넘게 원전 부품을 만들어 온 글로벌 유일무이한 공급망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진행을 해왔죠. 끝까지 버텼죠. 예. 그리고 지금 에너지 조사 기관 블룸버그 NEF라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당장 원전을 지으려면 한국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까지 평가를 했어요. 실제로 이게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안정된 공급 이력이랑 일관된 팀플레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국이 좀 뒤로 넘어가서 22년도 체코 쪽에 이제 신규 원전 사업 입찰에서 프랑스 EDF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과시했던 바가 있고, 지금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에도 지금 SMR 부품을 역수출하는 등의 과거 이 원전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지금 위상이 완전히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그 글로벌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단순한 국내 정책 뭐 원전 수혜주라고만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원전 르네상스의 핵심 플레이어로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급등은 저희는 이제 예측을 했어요. 저희는 뭐 예측을 했고,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증시의 또 다른 그 우리 핫 테마 2차원 지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안타까운데, 2023년 상반기에 한국 증시가 2차 전지 그 소재 장비주들의 그 폭발적 상승으로 들썩였잖아요. 특히 뭐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대장주들은 불과 몇 달 새 만에 그 주가가 수백 퍼센트 오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 대상이 되었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과열의 대가가 따라왔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80만 원 이상 올라갔다가 뭐 하루 만에 17% 10%막 이렇게 떨어졌던 그 급락했던 기업들이 되게 많죠.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 BM, 이차전지에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그냥 버틴 분들은 지금 뭐 거의 주식 붕괴가 됐죠. 예. 그래서 이것과 같이 단기간에, 예, 그리고 또 중장기로 투자를 했어도 급등락을 하면서 변동성 리스크가 커졌고, 또 높아진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지금 산업의 업황까지도 보여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가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커뮤니티에서 2차전지 비중 조절해라, 금연 관련해서도 비중 조절해라, 전략 매도해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2023년 말부터 2024년에는 뭐 계속 코멘트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테마가 한풀 꺾이면서 고점에 뛰어들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뭐 지금 투자에너빌리티가 지금 급등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했었어요. 당시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이어간 좀 케이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배터리주처럼 하루에 뭐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상한가 이렇게 막 계속 연일 상한가를 가거나 하진 않았지만, 실적이랑 수주, 뉴스에 반응하면서 완만하면서도 견조한 상승 추세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2000지에 우리가 그 물량을 조절하면서 담아야 되는 다른 어떤 투자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한화오션, 알테오젠,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담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었던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단기 테마주보다는 중기 성장주의 모습을 실제로 보인 겁니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2000지 테마에 뒤늦게 올라타다가 이 물린 투자자들이 차라리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실체 있는 기업에 장기 투자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던 그런 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 지금 그리고 저희가 커뮤니티 내에서 최근에 이제 조선업에도 또 투자를 하면서 좋은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조선주 쪽이랑 좀 비교를 하면 조선주가 업황 사이클 플레이라면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정책 플러스 성장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선주는 이제 주문량이랑 성과 추이를 쫓아서 비교적 자주 이제 매매 전략을 조정을 해야 했으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정책 변화를 지켜보면서 비교적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지금 7% 넘게 오르고 있네요. 아주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린 그런 그 히스토리를 남겼다고 생각을 해요. 한쪽에는 2023년부터 뭐 2024년 지금까지도 저점이라고 얘기를 계속 해오죠. 계속 신저점을 세우고 있는데, 2차전지 광풍 거기에 이제 올라탔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있고, 반대쪽에는 비교적 일찍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투자처를 또 알아보고 큰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뭐 2차전지로 잃은 돈 두산에너빌리티로 만회했다, 뭐 역시 마지막엔 산업의 힘이 이긴다라는 그런 후기도 있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3일 그래서 전, 두산 에빌리티는 장기적인 성장에는 이상이 없다 판단하고 오늘 왕창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4천만 원을 여기 내용 보면은 4천만 원으로 투자해갖고 지금 뭐 집중 투자해서 140억 원대 자산을 일군 사연, 이게 지금 조회수가 5만이 넘어가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예, 2차전지 광풍이 한창일 때 여기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2차전지 뭐 매도해라, 물량 조절해라 계속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2차전지 광풍이 한창일 때 욕먹을 각오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뭐 추천한다면서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희랑 비슷하죠. 결과적으로 남들이 다 팔 때 나는 샀다, 이 사람의 역발상 전략이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 예측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데이터적으로 이제 이 분석을 해서 이것처럼 해외 분석도 하고 또 관련자들과 소통도 또 하고. 그래서 이것처럼 여러분들 진짜 제가 진정성 있게 말씀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실패를 겪어요. 지금도. 근데 실패보다는 성공이 많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이처럼 투자 관점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자산 증식의 이 승패를 갈랐다는 실증적 사례들이 이 유튜브도 그렇지만 저희 커뮤니티에도 다수 존재합니다. 남들이 열광하는 테마를 추종을 해서 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본 반면에, 냉정하게 기업의 내재 가치랑 흐름을 분석한 투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실제로 거뒀어요. 이런 사례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행보다 기본기에 충실한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2차전지 정리 못하고 계속 투자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흐름 얼마나 아깝습니까? 1년, 2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죠. 나는 1년만 바라본다 했는데 벌써 2년째 막 이런 식으로. 예. 아무튼 뭐 그렇고 이제는 그 앞으로의 주가 흐름 그리고 투자 전략 포인트를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빌리티 주가 상승을 이끈 요인들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지 그리고 또 새로운 변수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고 개인 투자가 유념해야 될 상황들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자꾸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이 주변이 좀 어두워요. 조명을 제가 세게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피부가 좀 안 좋아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메라 초점이 가끔씩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뭐 AI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AI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자 일단은 실적 수주 전망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모멘텀은 여러분들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5년 하반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체코, 두코바니 그리고 여기 원전 사업자 선정 결과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 쪽도 폴란드 원전 2단계 본계약 그 다음에 사우디 SMR 협력 이거 지금 다 굵직한 해외 프로젝트들의 윤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신한울 3, 4호기 본공사가 시작이 되면 관련 매출 인식이 본격화가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새 정부가 이제 뭐 추가로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에 따라서 이거를 배제하더라도 뭐 수주 잔고에 대한 그 계속 신기록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매출 역시도 꾸준한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단기 수익성에서는 일부 관찰이 필요한 어떤 대목이 있어요.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는 선투입 비용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처럼 일시적으로 저조한 분기 실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2025년, 2026년 넘어가는 그 이후에는 원전 제작 물량이 매출로 반영이 되고요. 그동안 투입된 비용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서 이익률이 개선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원전 사업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걸 잘 인지해 주시고 단기 실적 흔들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수주 누적 추이를 데이터 기반해서 보는 전략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중요한데 정부 정책이랑 규제예요. 네. 지금 국내 정책은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친원전 기조의 일관성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으로 봐요. 근데 이제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약간 정책 리스크가 배제될 수는 없을 것 같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자. 리스크라면 리스크고 또 이게 또 호재가 될 수 있으면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기대와 걱정이 반반 돼 있는 상황입니다. 참 기업들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국내 이 정치적인 제가 정치 뉴스도 이 윤철중 TV 커뮤니티에 공유를 웬만하면 안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답답해요. 여야 뭐 정부를 떠나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원전 산업은 특성상 안전 규제랑 사회적 수용성 이슈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작은 사건 사고에도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서 뭐 예상치 못했던 안전 이슈가 주가의 변수가 될 수가 있고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책 방향, SMR 지원 정책 세부 내용, 유럽 연합의 이 그린 분류 체계에서 원전 인정 여부, 그다음에 프랑스, 중국, 일본 경쟁국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글로벌 정책 환경은 원전에 우호적이지만 한두 건의 원전 사고나 정치적 변화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 밸류에이션 부분. 밸류 그리고 수급. 지금 이 에너빌리티 주가 상승으로 PER 그리고 PBR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표가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2024년 예상 PER이 30배 중반, 그 다음에 이제 PBR이 1.3배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게 뭐 성장주 프리미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아무튼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주가가 선행해서 많이 올랐던 상황이에요.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펀더멘탈 대비 과열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인 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잖아요. 이걸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들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쵸? 수주 잔고나 뭐 정부 정책 같은 그 정량화 어려운 요소들이 가치에 큰 영향을 또 미치는 기업이라서 전통 지표만으로 과열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 측면에서는 최근 주가 급등 과정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에 가담하는 반면에 개인은 오히려 또 매도를 또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경영진의 매도 이슈가 좀 생각이 돼요. 실제로 2023년, 2025년 사이에 에너빌리티 임원들이 수차례 지금 자사주를 매도를 해갖고 뭐 아시겠지만 이 투자자들 원성을 산 일이 있었죠. 이게 3월달 뉴스인데 그리고 또 두산그룹의 특성상 유상증자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다. 그 얘기도 나와요. 19년도, 21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시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부채 비율이 높고 향후 투자 자금 수요가 큰 만큼 이 추가 자본 확충에 나설 가능성도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주가의 단기 변동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생긴다면 수시 공시랑 뉴스를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투자들을 위해서 좀 제 관점에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투자는 남의 말에 묻지마로 맡기면 안 된다. 2차전지 어쨌든 붐 때 많은 이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평가 국면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어쨌든 두산에너빌리티처럼 당시에 지금 와서 보면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초 체력이 탄탄하고 1년도 안 돼서 지금 성과가 2배 이상 났는데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제일 안전하게 저희가 잡아드리고 안내해드렸던 그 기업 아닙니까? 그쵸? 한참 밑으로 제 채널 내려오면 뭐 한미반도체 투자해갖고 또 몇십 퍼센트 수익 볼 때쯤이었는데 예, 두산에너빌리티 여기 있네요.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 터치 이때 투자했으면 나쁘지 않았지. 이때 뭐 보시지도 않더라. 관심이 없으니까. 예. 아무튼 뭐 이렇게 기초 체력이 탄탄하고 정책 산업 트렌드와 궤를 같이 하는 기업에 눈을 돌린 투자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뒀어요. 그리고 듣기 싫은 그 내용들을 안 듣고 싶은 내용들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아무튼 뭐 이런데 이제 그 눈을 돌린 투자들은 뭐 지금처럼 막대한 수익을 걷고 또 앞으로도 유사한 테마 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에서 거품이 생기면 다른 쪽에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다 무너지진 않아요. 주식시장이 기회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로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대수는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오션 다 저희 허리 밑에서 투자했잖아요. 알테오젠, 한미반도체도 처음 안내 나간 게 3만원대였습니까? 4만원대였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에 투자할 때도 막연한 그 원전은 미래니까 뭐 무조건 오른다 낙관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수주 동향, 정책 기조, 재무 상태, 해외 기업과의 연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노업의 투자라고 하더라도 너무 한 종목에 올인하거나 장기 방치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소개한 그 투자자들도 회사 가치 대비 주가가 가열되었다 싶을 때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한다거나 손절을 해요. 새로운 리스크 조짐이 보이면 비중을 조절한다는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위기 관리를 원칙으로 해요. 이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전망이 밝다고 해서 마냥 낙관에 취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아니에요. 예. 주주로서 날카로운 시선을 갖고 회사 행보를 감시해야죠.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이 6월 3일 이후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는데 원전 정책이 흔들리지는 않을지 봐야 되겠죠. 어떻게 장밋빛 전망만 계속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수주한 프로젝트들의 진행에 차질은 없을까? 그리고 대주주 지분 변동은 안정적인지 이걸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필요하면 해외 그 내용까지도 코멘트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수정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네. 아무튼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은 사례가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꽤 있어요. 예, 주변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냉정함을 잃고 쫓아다니다 손실을 본 사례도 또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돈을 증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결과적으로 각자의 몫입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로만 말하는 거예요. 성과. 아무튼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급등의 배경을 냉철히 분석해본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 앞으로 이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데 좀 어떤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망한 흐름에 올라타되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두라 라는 그 조언과 함께 이번 에너빌리티 간략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커뮤니티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고 무료 입장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대표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